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퀘스트 강의를 제가 좀 여러분들 듣고 싶은 강의 좀 이렇게 댓글 좀 달아주세요라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죠. 제가 어디에요? 여러분들 댓글로 다는 제가 글을 좀 올렸더니만 이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 대입을 거쳐왔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뭔가 시험이라고 불리는 인생을 결정짓는 되게 큰 시험 중에는 이 대입이라는 게 있는데 수학 능력을 검증하죠. 수학 능력이 뭐죠? 공부를 수학, 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시험이죠. 수학 능력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뭐가 존재하죠? 커트라인이 존재하고요. 그쵸? 막 이런 게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취업도 그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 강의 혹시 저희 학교 학생이 있으면은 뭐 제가 했던 강의들 보면 항상 초입에 뭐가 나옵니까? 대입과 취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취업은 뭐다? 소개팅이다. 대입은 그레이드를 따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취업은 그래서 대입이랑은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류 단계에서는 사실 이게 수치화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량적 스펙이라고 불리는 학벌이나 학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지금 될까? 배점은 어떻게 되고 커트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게 되게 궁금해질 거예요. 그죠? 궁금하지. 자,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면 서류 전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대기업 전형하면 어떤 사이트에 가죠? lgcareers.com, 뭐 skcareers.com, 삼성careers.com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룹사가 동시에 지원서를 써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서류 전형 단계를 거치죠. 대기업들. 자, 대기업들 그러면은 경쟁률이 얼마나 될까요? 삼성 같은데. 삼성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삼성을 다 써요. 네, 네. 진짜. 왜냐면 유일한 공채니까. 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스켜낼 뭐 계열사들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번은 찔러보려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소서닷컴 채팅방에 가면 뭐 엄청나죠. 거긴 사실 소수잖아요. 더 숨겨진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평가를 해야 돼요. 막 수만 장이 들어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자는 누구겠습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평가자가요. 요즘 트렌드를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이 1차 필터링을 하고 넘기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1차 필터링을 하는 회사도 있고요. 안 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평가자가 요즘에는 대부분 현직자들이 얘기하는 이제 직무별 현직자들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뭐 제 친구들이 다 이제 부장급들이니까 보면 차부장급들 보면 이런 게 의뢰가 들어온대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제가 얻은 정보로는 일단 블라인드로 넘어온다고 합니다. 예. 학교면 가려져 있어요. 서류 평가할 때. 자기소개서는 가리진 않지만 이 이력서 자체에는 학교명이 가려져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아까 대학교 입학할 때 어떤 시험 본다? 수학 능력을 본다 그랬죠. 공부 잘하는 머리랑 일머리랑 같을까요? 과거에는 비슷하다고 봤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머리랑 이 그 공부 잘하는 머리랑 꽤 차이가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로 삼성도 보게 하는 겁니다. SK그룹들 대부분이 블라인드로 서류 전형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SK텔레콤 완전 블라인드인 거 알고 계시죠? 오히려 중소기업, 중견그룹사, 스타트업 이런 데는 블라인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류도 인사에서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보수적인 회사일수록. 이해되세요? 어쨌든 회사마다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 바이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이제 유형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이 제일 많은 유형인데 서류 평가를 하려면은 막 500대 1, 400대 1 이런 경우가 있어요. 허수 지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많아. 이걸 다 못 읽잖아요. 자소서, 이력서 다 못 읽어요. 수만 장이 들어오는데.
그런 첫 번째 유형의 회사들은요, 1차 필터링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엑셀 컷이라는 거 존재해요. 제가 이거 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때 이제 로직을 세웁니다. 회사별로. 그래서 엑셀 컷이 뭐냐면 엑셀에 학점 몇 %, 그렇죠? 그 극간을 나눠요, 보통. 뭐 예를 들면 2.0에서 2.5는 빵점, 2.5에서 3.0은 뭐 몇 점 몇, 3.0에서 3.5는 몇 점 몇,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극간을 나눠서 극간별 점수가 있고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뭐 학점은 한 30%에서 40% 높겠다. 1차 필터링 할 때.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학벌 점수화 시키는 회사 없다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학벌도 극간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비중도 가중치도 줘요. 요런 거 넣고. 세 번째, 이것도 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는데, 저기 직무유관학과. 예를 들면은 재무회계를 쓰는데 상경계열이다. 상경계열 전공을 했다. 그러면은 만점 10점. 비상경계다. 뭐 7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합해서 나래비를 세웁니다. 리스트업을 쭉 합니다. 순서를 쭉 세운 다음에 자르는 거예요. 인적성 10배수만 올릴 거야? 그러면 10배수 안에 밑에 있는 애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1차 필터링. 요런 거 하는 회사 존재합니다. 엑셀 컷. 존재해요. 자, 근데 요즘 트렌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담자들 친구들이 많으니까. 요즘 트렌드는 학벌의 비중을 엄청나게 낮추고 있어요. 예,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학벌 좋다고 일 잘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 학벌 좋다고 일 잘하지 않는다. 학벌 비중 많이 낮아졌고요. 두 번째, 학점 비중 많이 낮춰졌습니다. 대기업들. 예, 이유는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 절대평가한 학교들이 많아요. 지금 취준 시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2년 정도 줌으로 수업을 들었던 친구입니다. 대학교 때. 그 친구들 학점 인플레돼 있어요. 그래서 학점이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도 안 보는 학교들이, 회사들이 많아요. 이해되세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회사 바이 회사다. 회사 바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일수록 이런 걸 좀 보죠. 근데 보수적이지 않은 회사. 예를 들면 아까 스타트업 오픈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학벌을 신경을 안 써. 오픈돼 있지만.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스타트업은. 중견그룹사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막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대규모 공채를 하던 시대랑은 너무나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엑셀 컷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회사 바이 회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많이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엑셀 컷의 로직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뭐 그건 내부적인 얘기들이니까. 그럼 결국엔 회사마다 그런 로직이 다 다르다면 나한테 맞는 회사들, 나를 좋게 봐줄 회사들과 내가 점수가 나쁜 회사들이 막 있다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엑셀 컷이 있는 회사들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이 써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블라인드. 요즘 대기업들이 오히려 규모가 큰 회사들이 블라인드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제 그 자기소개서 단계에서는 블라인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실제로 많고요. 그리고 뭐 중견그룹사나 이런 데는 블라인드가 아닌 경우 많고 공기업은 뭐 다 블라인드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 말씀드렸죠? 너무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현직자들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지원자가 많지 않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전수 다 봅니다. 엑셀 컷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H모, 뭐 한화그룹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옛날에 하나그룹은 전수 다 봤었어요. 호텔방에 가다 놓고 인사 담당자들. 진짜 다 봤어요, 진짜. 왜냐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봐야지 이 친구를 알 수 있지. 이거는 이제 우수한 인재를 뽑을 툴은 아니라는 거죠. 1차 필터링이. 그래서 결국 회사마다 다 다르니 이거를 배점 비율 일반화시킬 수 없고 커트라인 일반화시킬 수 없다. 회사마다 다 다르니 엑셀 컷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엑셀 컷이 있다 한들 비중 그 로직이 다 다르고 내부적인 이야기들이니 내가 알 수 없으면 뭐 해야죠? 많이 찔러보는 게 맞는 전략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서류에서 학벌과 학점 같은 정량적 부분의 배점 비율과 커트라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쫄 필요 없다. 내가 학벌이 안 좋다? 학벌 안 보는 회사 쓰면 되는 거고 내가 학점이 안 좋다? 요즘 학점 안 보는 회사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학과가 100% 매칭되지 않는다? 학과 안 보는 회사들 쓰면 되는 거고 내가 근데 어느 회사가 그런지 모르겠다? 많이 쓰시면 됩니다. 예, 많이 쓰시면 걷어 걸리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쭉쭉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서류 단계에서 서류 100% 서류 합격 이런 게 되게 흔치 않다고. 요즘 시장에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어떻다? 블라인드 되게 많이 한다.
그리고 엑셀 컷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 되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자, SH님이 제약업계에선 자기소개서 안 보고 이력서로 대부분 서류 걸러내는 것 같던데 다른 산업 것도 비슷한가요? 아니요. 이거 제약업계도 그거예요. 제약업계도 회사 바이 회사입니다. 그냥 어깨를 퉁쳐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모 제약사도 자소서 다 봅니다. 예. 안 보지 않아요. 예, 이거 너무 막 이렇게 일반화 시키시면 안 돼요. 예. 이력서로 그리고 서류 걸려낸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소서 봐요. 진짜로. 자소서 되게 꼼꼼히 보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력서만 보는 거는 이제 대기업의 면접에 갔을 때 임원진들이 이력서만 보는 경우가 좀 왕왕 있어요. 자소서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보면 다 이력서 기반 질문들, 자소서가 아니라. 근데 요즘 트렌드는 또 젊은 임원들이 많아지면서 어, 굉장히 꼼꼼히 준비해오는 임원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것들을 뭐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뭐 전형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취업시장은.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개팅 같은 거예요. 예, 대입이 아니라. 그래서 더 어렵죠, 대입보다. 대입이야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취업은 그게 아니니까. 공부 잘한다고 뽑히는 것도 아니니까.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반화하지 맙시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리퀘스트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방식? 오늘 처음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거 다 강의 형식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나쁘지 않나요? 네,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근데 결국 요거는 회사 바이 회사가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르다.